안녕하세요. 공문 읽어주는 남자 100%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2024 경기교육 주요 업무 계획 중에서 정책 1 경기교육 미래를 열어갑니다의 마지막 주요 과제인 1-3 미래교육 체제 구축을 함께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이 학교의 자율과 관련된 부분들이 조금 나와 있고요. 그리고 시설과 관련된 부분들이 같이 나와 있어요. 원래는 2023학년도에는 교원의 역량 개발과 관련된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재구성되면서 경기교육 정책 2로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이 미래교육 체제 구축이 작년에는 정책 1의 첫 번째 파트에 있었는데 이제 세 번째 파트로 내려오고 가장 중요한 에듀테크가 첫 번째, 에듀테크 활용 학력 향상. 두 번째가 지역교육 협력 강화. 그리고 마지막이 미래교육 체제 구축.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게 마지막 정책 1의 마지막 주요 과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래교육 체제 구축의 첫 번째 정책은 미래교육 기반의 학교 운영 다양화입니다. 주요 부서는 미래교육 담당관하고 학교 공간 조성 담당관인데요. 미래교육 담당관에서는 모든 학생이 인성과 역량을 갖추고 자신의 꿈을 실현하는 미래교육 실현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학교 자율과제입니다. 학교 자율과제는 기존의 이재정 교육감 시절에 혁신학교를 이제 모든 학교에 적용하기 위한 이 경기도 교육청의 사업인데요. 학교 기본 운영비의 5% 이상, 기본 운영비의 5% 이상을 책정을 해서 이 학교 구성원의 수기와 성찰을 통해서 개선해야 할 그런 문제를 찾고 이런 것들을 개선해 나가는 그런 교육과정 운영의 활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추진 방향은 교육의 지속적인 질 관리를 통한 학교의 자율성을 강화하겠다. 이 혁신학교 정책이 사라졌던 것은 목적 사업비로 학교의 예산을 내려보내고 계획을 세우고 결과 보고를 하고 정산을 하는 과정에서 학교의 자율성은 하락하면서도 업무는 굉장히 늘어난 약점이 있었다라고 판단을 하셨어요. 그래서 기존의 혁신학교가 추구하는 철학적인 부분은 비슷하거든요. 학교의 자율성을 극대화해서 학교의 교육 공동체가 수기와 성찰을 통해서 학교의 특화된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것은 맞는데 이 예산이 기본 운영비에 포함이 돼서 그러한 행정적인 절차들을 좀 낮췄다는 거죠. 그리고 임태희 교육감님이 취임하면서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혁신교육이 대한민국의 교육을 바꾸는데 기여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 그런데 그러한 혁신학교의 성과나 이런 부분들을 정량적으로 측정해서 어떤 것들이 우리 경기교육 혹은 대한민국의 교육을 바꿔나왔는지를 잘 이해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런 질관리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학교 자율과제 같은 경우에는 학교 평가와 관련된 부분에 이제 이 평가 지표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경기도에 소속된 모든 학교에서는 학교 자율과제를 설정을 하고 연 단위로 이런 것들을 수행하고 나중엔 학교 평가와 연계해서 질 관리를 해 나간다라는 것 가지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학교 공간 조성 담당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건데 미래교육의 변화를 지원하는 통합적 미래학교 환경 모델 구축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작년에는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이라 그래서 이 학교 건물이 노후화되고 오래된 학교의 시설들을 새롭게 리모델링하거나 개축하는 그런 사업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기도 내에서도 굉장히 많은 학교들이
이제 구옥을 헐고 새로운 건물을 지어서 학생들의 미래 교육을 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여기로 넘어온 것 같아요. 추진 방향을 보면 공간 재구조화 추진, 준공 우수 사례를 발굴해서 이제는 이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관련된 사업을 추진한 학교 중에 이제 완성이 된 학교들도 내년부터는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우수 사례를 발굴해서 미래학교 학습 환경을 의 모델로 제시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업 대상교 역량 강화, 현장 방문 컨설팅 등을 통해서 학교 현장의 지원을 노력하겠다. 학교마다 특성과 여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학교 구성원의 수기를 통해서 학교 건물이나 교실 공간 그리고 교육활동 장소들을 디자인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러한 것들에 대한 지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도 성과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요 자율과제 부분만 한번 살펴볼게요. 학교 자율과제가 뭐냐 이걸 모르고 계신 분들 계실 수 있으니까 아마 2차까지 1차를 뚫고 2차에 가시는 임용 수험생분들께서는 분명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전문직을 공부하는 선생님들께서 당연히 알고 계셔야겠죠. 그래서 혁신교육을 넘어서 경기교육이 경기 미래교육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학교 자율 역량을 바탕으로 학교의 현안을 진단하고 수기를 거쳐 도출한 과제입니다. 그럼 이 과제가 나왔다는 것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그것이 이 교육 과정에 포함이 되어야 되겠죠. 이게 학교 자율 과제고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는 그린스마트 스쿨이라고 해서 공간 재구조화 사업에 이 사업명을 적시를 했는데 올해는 적시를 하지 않고 공간 재구조화 이렇게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올해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과 크게 달라진 건 없지만 학교 자율과제 운영이라는 정책 사업명을 작년에는 쓰지 않았는데 이제는 주요 업무 계획에 이 명칭을 딱 명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학교 입장에서 보면 미래교육 기반의 학교 운영 다양화라는 것은 학교마다 여건이 다른 것들을 고려해서 학교마다 개선해야 될 과제를 도출하는 학교 자율과제를 운영하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게 작년에 임용 2차 면접에도 나왔다고 했죠. 학교에 상황을 주고 이런 상황에서 학교 자율과제를 어떻게 선정을 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인지를 답변하는 내용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경기 미래교육의 작동 기제는 자율성과 책무성입니다.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과제를 정하고 또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정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책임도 교육 공동체가 함께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대토론회나 혹은 교직원 회의나 이런 학교 자치를 통해서 학교의 비전이나 상황과 여건 그리고 교육 공동체의 요구 등을 토대로 해서 과제를 도출해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찾아진 과제를 개선하고 또 발전시키기 위해서 우리 학교에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를 고민하고 그것들을 예산을 편성해서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해결을 하면 되는 거죠. 이거는 1년짜리가 될 수도 있고요. 뭐 2에서 3년짜리 중장기 프로그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 처음 도입이 됐지만 단기 사업이 아니라 지속 사업이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중장기적으로 가장 고질적인 문제를 찾아내고 변화하는 방향에서 접근을 한다면 좋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러한 것들을 찾아서 이제 과제를 찾아서 실천함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질 관리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 활동에 대한 진단, 운영, 평가, 예산, 운영과 관련된 자율성을 보장하기도 하지만 책무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질 관리를 하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에 들어가 있다 그랬어요? 학교 평가 지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학교 자율과제 상시 모니터링. 사례 공유를 통해서 이 2,400개의 모든 학교의 정책을 이해하고 또 정책과 관련된 공감대를 확산할 수 있는 노력을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어요. 이걸 위해서 지역별 학교급별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요. 맞춤형 지원 방안을 구축하겠다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네트워크가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사례들을 나누는 것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학교 이해 자료 및 홍보 영상 제작 보급을 통한 정책 이해도도 제고한다고 합니다. 공간 재구조와 관련된 부분들은 그린 스마트 학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학교의 교육 환경을 개선해서 미래 교육을 지원하겠다. 이런 측면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제 구조화하는 대상교를 방문해서 컨설팅을 하고요. 또 이 공간제 구조화 사업을 시작할 때 교육 공동체 논의가 있어야 되니까 기획을 할 때 전문가를 투입한다든가 하는 노력을 통해서 이 교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학교 변화의 생각들이 공간에 투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또 공간 재구조화 사업을 하는 사업교끼리 네트워크를 통해서 다른 학교의 이 재구조화 사업을 들여다보고 우리 학교에 적용할 것들은 적용하고 우리 학교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함께 고민하면서 해결해 나가는 그런 장치도 마련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부분들은 비단 여기에만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육 사업에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올해는 이제 완성된 학교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준공교를 찾아서 어떤 해안을 얻을 수 있는 이런 인사이트 투어맵 및 모델을 구축하겠다라는 거죠. 이게 아마 직접 가서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온라인상으로 이걸 구축해서 이 학교가 이렇게 구축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 두 가지 모두로 만들어서 지원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과밀학급 과대학교 해소인데요. 지역마다 차이는 있지만 작은 규모의 시군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학교는 굉장히 과밀되어 있고 어떤 학교는 아이들이 모자라서 걱정을 하고 있는 학교들도 있거든요. 이런 과밀학급이라는 것은 한 학급에 아이들이 너무 많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과대학교는 학급 수가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추진 목적을 보면 과밀학급 과대학교 해소를 통한 학생별 맞춤형 교육 과정을 구현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이거는 학부모들이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들도 이제 학교 현장에 계신 분들은 더욱 잘 알겠지만은 학생 수가 3명, 4명 한 학급에 늘어나는 거에 따라서 교육 과정의 이 완성도가 굉장히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교육 활동을 이루어내고 학생들의 개별화 교육 과정, 어제 얘기했던 것처럼 AI 튜터를 활용해서 아이들의 학습 이력들을 관리하고 그에 맞는 도전 과제를 주기 위해서는 학생 수가 적정화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추진 방향을 보시면 학급 편성과 연계한 실질적 과밀학급 해소 대책을 마련하고 제2캠퍼스, 소규모 학교 등 다양한 형태의 학교 설립을 추진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2캠퍼스 같은 경우는 똑같은 학교인데 옆에 부지를 만들어서 캠퍼스를 하나 더 만든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학력 인구 감소 및 미래 교육 환경 변화에 대응을 하겠다. 그래서 지역별 학교별 교육 환경을 고려한 지역 중심 적정 규모 학교를 육성을 하고요. 지자체와 협력해서 인구 소멸 지역에 학교 복합타운을 건설해서 이 학생들을 위한 공간도 만들고 그리고 지역 주민을 위한 공간도 만들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작년도 거는 좀 넘어가고요. 올해 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밀학급 과대학교 해소와 관련된 첫 번째 정책이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종합 대책 학교 및 학급의 학생 배치 적정화입니다. 여기에서 첫 번째로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종합대책 운영을 하는데요. 매년 학급 편성 결과를 이제 검토를 해보고 3년 이내에 단기 과밀이면 이제 모듈러 교실을 설치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급 수를 늘리고 학생 수는 좀 줄이겠다는 거죠. 이 모듈러 교실은 뭔지 아시죠? 이동형 교실. 그래서 학교 유유 공간에 이 교실을 이렇게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놨다가 이거 사실은 요거는 대여하는 거거든요.
그랬다가 이제 학생 수가 과밀히 해소가 되면 이걸 나중에 반납을 하면 되니까요. 근데 3년 이상 장기 과밀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제 학교의 중축 여부를 검토하겠다. 물론 이게 학교의 공간상 어렵다면 모듈러를 설치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런 형태로 하겠다라는 거고요. 2024학년도에는 학급수 기준을 최고와 최저를 다 각각 이제 2명씩 하향을 했다고 해요. 초등은 2명, 중등은 1명을 하향을 해서 이제 점진적으로는 학력 인구가 줄어드니까 그에 맞춰서 학생 수를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서 교육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다. 앞으로의 방향이 그렇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적기 학생 배치 및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데 2024학년도에는 지역개발에 따라서 36개 학교를 개교할 생각이라고 하고 앞으로 연구 용역을 통해서 학생이 늘어나는 곳과 줄어드는 곳들을 면밀히 살펴서 그에 맞는 이 과밀학급 그리고 과대학교 정책을 수립하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미래형 적정 규모 학교 육성 추진입니다. 그래서 지역 특징에 따라서 적정 규모의 학교를 육성하겠다라는 정도고 요 수준에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자체와 협력하여 인구 소멸 지역, 이제 학령기 학생도 그렇지만 인구 자체가 줄어드는 곳에서는 학교가 없어지면 생각해 보세요. 학교가 없어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죠? 아이 키우기가 불가능해지죠. 그럼 결국에는 마을의 소멸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런 마을의 소멸을 막기 위해서 이 학생들을 키울 수 있는 이런 환경들을 만들기 위해서 학교 복합타운을 건설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 요 부분은 조금 짧게 제시가 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미래교육 체제 구축에서는 학교 자율과제를 통해서 학교 교육 공동체가 자율성을 발휘해서 학교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교육 활동들을 정하고 특색 있는 교육 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끔 지원하겠다라는 게 이제 학교 자율 과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공간 재구조화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학교 공간이 앞으로 학생 중심 교육 과정을 운영하기 위한 그런 체계와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만들어 갈 것이고 이러한 것들은 학교 구성원들의 생각이 반영돼서 이 건축물로 나올 수 있게끔 다양한 전문가라던가 역량들을 지원하겠다라는 것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밀과대학급 해소를 위해서 전반적으로는 학생 수를 줄여나갈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이 계획에서 묻어나고 있다.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 1-3까지만 해서 올리고요. 요 다음에 이제 주요 정책 역량 부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선생님들 감사드리고요. 제 목 상태가 좋지 않아서 혹시 듣기에 좀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언제나 꾸준히 공부하시고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예비 경기 교육 가족 여러분 그리고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 제 영상으로 함께 공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함께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릴게요.